네, 선곡 진검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승부사 두 분 소개합니다. 정의당 이정미 전 의원,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잊지 않으셨죠? 두 분 이 자리에서는 예. 이름으로 불러드리는 게 아니라 오신환 의원님은 신디, 예. 이정미 의원님은 미디라고 부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 코너 끝나고 막 어떤 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뒷자리가 2650님인데요. 너에게나 나에게는 잘 듣고 갑니다. 표창원 의원님 방송 사회자가 진짜 잘 어울리시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거 수사를 좀 해봤거든요. 네. 이 문자가 오신환 의원님이 보내신 거더라고요. 뭐라고요? 맞죠? 예. 이렇게 벌써 뒤에서 로비를 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저도 문자를 이게 진짜 전달이 되는지 오늘로서 확인이 됐네요. 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유, 시험을 해보셨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치밀하네. 네. 로비 아닙니다, 이정미 의원님. 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의료계 파업 관련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정미 의원님은 미디는 옥상 달빛에 수고해서 오늘도 선곡해 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신디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 중에서 너에게나 나에게는 선곡하셨는데 아주 간소한 차이 6대 4로 네, 오신환 의원님이 이겼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 미디께서 분발을 좀 하셔야 될 텐데 네. 네. 각오 혹시 제가 지난주에 칼을 갈고 나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집단 지성에 기대어서 제 SNS에 예. 오늘 주제와 관련된 노래를 한번 신청곡을 어허. 한번 선곡을 해달라고 했는데 막 예. 엄청나게 댓글이 달려가지고 정말요? 오. 근데 너무 정말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기발난 거예요. 너무 예. 웃긴 노래들도 많이 있고 그거 오늘 보느라고 네. 시간 가는 줄 아, 몰랐습니다. 저런 방법이 있었군요. 아하. 저는 저 혼자 고민하고 사람들의 역시. 그 지혜에 예, 한 명의 천재보다는 네. 예, 100명의 보통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떨지요. 지난주 처음 시작한 코너라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 매주 두 분이 주제에 맞는 선곡을 해오실 거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두 분 중에 토론을 누가 더 잘했냐가 아니고요. 선곡을 누가 더 잘했나. 오늘 자신 있습니다. 네, 주제에 걸맞는 선곡을 누가 더 잘했는지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 결과로 승부가 결정납니다. 자, 그럼 미디어 신디 두 분 준비되셨죠? 네네. 네, 오늘의 주제는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메시지 논란입니다. 두 분이 어떤 곡을 들고 오셨을지 기대가 큰데요. 먼저 지난주에 패배하신 1패를 안고 있는 미디에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O agrano netto a grano, o agrano netto a grano, o agrano netto a grano. 네. 네, 지금 나오는 노래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산혜 씨의 와그라노. 와그라노. 네. 뭐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는 노래인 것 같아요. 도대체 네. 와그라노, 뭐라켓산노. 아하. 정말 이 상황을 지켜본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그대로 노래에 담아봤습니다. 아, 네. 제목과 노래만 들어도 알 것 같습니다. 왜 선곡하셨는지. 자, 그럼 이번에는 이어서 신디 오신환 의원이 골라온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네, 뻔해 보이긴 하지만 이유 말씀 주시죠. 제가 좋아하는 걸그룹인데요. 아하. 예, 저는 숫자로 티아라의 거짓말을 선곡했습니다. 네, 뭐 사실은 이 정부가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또 아니면은 뭐 의원들이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행태들이 이게 국민들한테 신뢰를 많이 못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영찬 의원이 사실 뭐 언론 개혁을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또 저런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할까봐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예. 그런데요, 지난주에 분명히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어떤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라는 제 질문에 이지 리스닝 좋아합니다. 뭐 쉽게 성인들이 들을 수 있는 예. 티아라는 티아라도 쉽게 뭐 들을 수 있는데요. 또 예. 젊은 곡이고 아이돌이고 굉장히 심혈을 걸그룹이고. 기울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본인의 취향을 좀 넘어서는 황준기 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집중되죠? 신중하게 골라볼게요. 지금 판정단 청취자들이 다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 예. 잘 한번 표명을 좀 해주시고요. 청취자 여러분 이미 들으셨고요. 앞부분만 들으셨지만 두 분 중에 어느 분의 선곡이 윤영찬 의원 메시지 논란에 더 적합한지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폰 문자 샵 8001번 8001번으로 의견 주시면 되고요. 무료인 미니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를 보내실 때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자, 그러면 전혀 이 승패에는 포함되지 않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보내던 휴대전화 메시지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라는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설이 포털사이트 다음에 메인 화면에 뜨자 이런 반응을 보인 건데요. 일단 먼저 이 사건에 대한 두 분의 총평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미디 먼저. 네, 한마디로 와그라노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어떤 정치적인 관행들, 습관들, 소위 이제 얘기해서 적폐라고 하는 것을 청산하자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또 대통령도 바꿨고 180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네. 그 과거에 우리가 비판했던 일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실망을 안겨다 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는 과연 그 포털의 뉴스 편집을 이렇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항의하면 그 편집 순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들어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피감기관하고 어떤 일을 상의할 때 미팅을 잡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예.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것이 주는 뉘앙스는 네. 내가 오라고 하면 빨리 와가지고 우리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는 뉘앙스로 들려지기 때문에 권력이 언론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아주 총체적인 어떤 난국이 그대로 다 드러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정말 철저한 자성의 어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신디의 총평은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윤영찬 의원이 이제 상임위에서 했던 반응들이요. 이게 사실은 자기는 뭐 표현의 자유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할 만한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과를 하게 됐죠.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그 윤영찬 의원이 갖고 있는 이 권력의 오만함을 봤고요. 특히 이정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갑질의 전형의 모습들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특히 이제 윤영찬 의원은 네이버의 부사장을 했고 그리고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더군다나 바로 직전에는 청와대에서 국민소통수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관장하고 다뤘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다 잘 알고 있는데 IT 업계에서 한숨이 굉장히 크게 날 수밖에 없는 오히려 아는 사람이 더 이렇게 갑질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한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취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윤영찬 의원의 해명을 한번 전달을 해드리면 사실은 그 전날 있었던 여당 대표인 이낙연 대표의 대표 연설은 바로 메인에 안 떠오르고 그날 있었던 야당 대표인 그 주호영 원내대표의 그 연설은 바로 메인에 떴다. 그래서 이러한 불공정성에 대한 문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따져보고 싶어서 했다. 근데 신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후에도 언론에서 팩트 체크를 했잖아요. 당시 이낙연 당 대표의 기사도 언론에 두 차례의 메인에 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또 듣고 싶은 것만 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팩트도 안 맞거니와 그리고 더군다나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본인이 그 편집의 권한을 그렇게 침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용어 선택과 행동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신디는 이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헷갈리네요. 아하. 그래서 자꾸 신디표가 많이 나오나 봐요. 그런가요? 네. 제 잘못이네요. 저는 맨 처음에 윤영찬 의원의 이 대응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미로 막을 일을 이제 가래로 막는 꼴이 된 것인데 어떻게 됐던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방위에서 정말 잘못한 일이다. 국민들한테 국회의원의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로 갔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변명 자체가 너무나 궁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포털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보이는가도 사람이 어떤 내용들을 주로 검색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마다 그 뜨는 화면들이 다 다르고 보좌관이
메인 화면에 바로 떴네요라고 얘기를 한 것만 가지고 그것이 그런 항의의 문제일 것이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세 번째는 실제로 또 이낙연 대표의 어떤 그 연설도 메인 뉴스에 상당히 떴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다급하게 내가 그냥 이렇게 했던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그러지?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채 과방에서 답변을 함으로 인해서 이 일이 일파만파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또다시 이 자리에 안 계신 여당 의원들을 대표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사건은 2018년에 있었던 당시의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네이버 습격 사건을 연상시킨다. 그 당시에는 오히려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네이버 포털이 너무 여당에만 유리하고 야당에게 불리한 기사만 올린다. 이거 안 되겠다, 시정하자. 그래서 저도 있었지만 행안위에서 막 이렇게 항의도 하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를 직접 방문도 하셨단 말이죠. 네. 오신환 의원님 그래서 신디. 뭐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고 네. 네이버도 그렇고 다음도 포털의 기사 배열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중립적인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 AI를 통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으로 생성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사실을 윤영찬 의원은 누구보다 잘 알 텐데 그것을 만약에 편집권을 사람이 그것을 권한을 갖고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더 큰 문제고요. 그것을 또 자기가 불러들여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한테 큰 오해를 남긴 것이고, 이로 인해서 또다시 이 네이버하고 다음에 대한 포털이 또 공격을 받고 이게 알고리즘까지 이게 완전히 공개해서 정말로 이거 다 까발려줘야 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또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IT 업계가 더 위축되고 오히려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 윤영찬 의원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 업계를 대표해서 어떻게 이런 갑질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네. 제가 요 문제 관련해서는 예.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 여당 정치인들께서 항상 어떤 문제가 터지면 이런 식으로 대응합니다. 니네는 더 했지 않냐? 쟤네들은 더 나쁜 놈들이었지 않냐? 이런 식의 대응.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면 그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입증을 하면 되고, 정치적인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는 모두 입증도 안 하고 책임도 지지 않고 더 나쁜 일이 있었는데 왜 우리한테 이러냐. 그러면 국민들은 정치를 누가 더 나쁘고 누가 덜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판단만 하고 있어야 합니까? 정말 이번 참에 이런 잘못된 태도를 좀 고쳐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번엔 본질로 들어가서요. 앞서 신디께서 살짝 언급은 해주셨지만 지금 포털에서는 AI, 이 알고리즘으로 자동으로 그 뉴스를 올리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일부에서는 이거 인위적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야?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미디가 보실 때는 어때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조작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전면적으로 배제시키는 알고리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미 포털로서의 자기 기능을 상실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물론 이재용 대표가 얘기했던 AI 설계 과정에서 그 설계자의 어떤 의도가 일정하게 개입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은 전문가들하고 더 많이 논의를 해봐야 될 것이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알고리즘 심의위원회 같은 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어떤 지금 또 국민의힘에서 전면적으로 집권 여당이 이 모든 알고리즘의 세계를 다 장악하고 포탈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가게 되려면 그거는 이미 포털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금 더 가치 중립적인 어떤 알고리즘을 향해 가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되겠지만 포털에 대한 전면적인 장악, 이런 식의 어떤 음모론이 여당일 때는 야당 야당을 방어하고 또 네. 야당일 때는 여당을 공격하는 이런 수단으로 계속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신디는 어떻게 보세요? 가능하다고 근데 보세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하게 이 포탈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언론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보다 더 강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부 핸드폰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기사를 취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고, 또 언론사가 그 포탈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정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고 이것이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 제작자의 의지나 의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누군가 개입해서 만약에 이것을 조작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건 커다란 범죄 행위가 되고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 문제가 됐던 다음의 경우는 하루에 뭐 3만 개씩 기사가 쏟아진다고 하는데 네. 일단 1차적으로 그것도 알고리즘에 의해서 400에서 600개의 기사를 고르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선발된 기사에서 또 다른 알고리즘에 맞춰서 그 개인의 맞춤형으로 이제 기사가 생성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것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데 윤영찬 의원이 그것을 오히려 개입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불러서 그것을 질책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누가 만질 수 있다라는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도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의 경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클리어하게 할 필요는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그것이 생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포털에서도 조금 더 세세한 부분들까지 좀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5131님 문자 주셨는데요. AI가 가치 중립적으로 뉴스 편집을 할 거라는 생각도 버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에 대한 인간적인 어떤 개입이나 조작의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신환 의원님은 일단 그 두 포탈이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쨌든 시스템으로 올린다라고 이제 보고 계신데 같은 당의 국민의힘의 박성중 의원님은 좀 다른 주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018년에도 박성중 의원님이 가장 강하게 네이버의 그 뉴스 조작을 주장하셨었는데 지금도 윤영찬 의원이 여권 포털 장악의 통로이자 고리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신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윤영찬 의원의 이제 경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특히 이제 요번에 쓴 용어 자체가 국회에서 들어오라고 해라고 하는 것을 잘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피감 기관이라고 그래도 날짜를 잡아서 우리가 미팅을 주선하지 그냥 갑자기 들어오라고 해. 더군다나 민간 기업인데 네. 그런 용어를 쓴 것으로 봐서는 그 이전에 국민소통수석일 때 특히 청와대에서 들어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아하. 그래서 얼마나 이것을 손쉽게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는지에 대한 무감각성으로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아쉬움이 정말 큰 그런 사건입니다. 네, 미디는 박성중 의원의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우리 거대 양당에서 좀 잘 새기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뭐 상대방 무슨 거리만 나타나면은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이것에 골몰하다 보니까 이 일도 또 이렇게 침소봉대하는 겁니다. 완전히 뭐 앉아가지고 네이버 다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도였다면 저는 네. 지금과 같은 이런 그 미디어가 발달된 세상에서 그렇게 아무 소리 소문 없이 그런 장악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윤영찬 의원의 행위는 충분히 부적절한 태도고 행위인 것은 맞고 또 그런 말투가 아마 일상적으로 청와대 소통수석으로 있을 때도 그런 식으로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관계를 맺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기는 하지만 이것이 뭐 포털 완전히 뭐 윤영찬을 통해 가지고 네이버 장악하고. 다음을 좌지우지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또 너무 침소봉대하는 일이다. 네, 이제 벌써 청취자분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아볼 차례입니다. 박상직님, 오늘은 미디승 예측해 봅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주셨고요. 8455님은 저는 신디에게 한 표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정현님, 오늘은 미디 선곡이 좋네요. 와그라노, 너 또 와그라노. 정말 왜 그러시나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강산혜 씨 노래 들어요. 강추. 4299님, 재미있는 방송이네요. 흐흐. 아무리 정치인이라도 야단치고 싶을 때가 있네요. 미디의 와그라노 와. 선택합니다. 7377님, 오신환 전 의원님 찐팬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정미 전 의원님 밀린 것 선곡이 같네. 탁월하십니다. 그럼 오늘의 승자는요? 네, 와, 오늘은 뭐 8대2 압도적이네요. 미디가 앞섰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듣고 끝곡으로요. 이정미 전 의원의 선곡 강산의 와그라노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시면서 또 문자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